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해야 된다 하면서 뭐 지금 왜 단식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국민의힘의 상황, 물론 당연히 민주당은 그럴 일에 0.0001%도 없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 경선에서 후보가 됐는데 예를 들어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신 인정 못하겠으니까 단식하겠습니다 하면 그 어떤 당원들이 납득을 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뭐 내가 예를 들어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으로 됐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당 후보가 있는데 당신 내려와라는 이유로 단식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단식을 너무 희화화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 단식이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걸고 대의와 정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던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귀한 행위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예전에 그러면서 뭐 20일 넘게 단식을 했던 일들이 있었고 뭐 등등의 그런 대의를 위한 단식이 있어서 그게 저희가 인정해주고 대단하다라고 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요 단식도요 지난번에 한덕수 보고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단식 투쟁을 했던 어떤 의원이 있었고요 국민의힘에서. 네. 근데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네 당 후보한테 내려오란 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단식을 하는 이 단식을 어떻게 조롱하고 희화하는 일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조롱받는 일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분노스럽고요. 아무리 단식 투쟁을 한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네. 일단 그런 끈기도 있고요. 이거는 좀 이런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네. 하도 한덕수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윤건희가 무속을 좋아하고 관상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관상학적으로 김문수를 이길 수 없답니다. 관상학적으로. 관상학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들짐승상인데 어허. 지금 뭐 한덕수, 그다음에 권영세, 권성도 후보는 대부분 이제 물고기상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예, 그래서 장어, 그다음에 쏘가리, 물곰치. 그래가지고 물고기상이라서 이 들짐승상을 못 이긴다. 오호. 관상학적으로 아. 여기 관상 좋아하니까 네네, 비과학적인 거. 네네. 그래서 이길 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 듣는 적이네요. 지금 예. 지금 말씀은. 재밌는 네. 해석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 국민의힘의 정치가 저질이고 이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이 대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숭고한 일, 어찌 보면 굉장히 엄중한 이 선거를 얼마나 코미디보다 더 우스운 꼴로 만드냐.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한심하고 또 분노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한심하고 분노해서 다루고 싶지 않지만 네. 너무 이들이 막장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다 보니 우리가 또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 서글픈 얘기죠. 삼옥지불한 김문수인데 댓글로 대통령 된 여자님. 네. 김문수 뒤에 전광훈입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본질을 잊지 마세요. 사라프로님. 문수는 전광훈이 모셔다 선대위원장 시켜야 당선이다. 청중님. 실제로 이렇게 뒤에 전광훈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침에 이제 보니까 주진우 기자가 전광훈 목사한테 확인하니까 자기가 있는 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적극 얘기를 하나 봐요. 아니 그 김문수 후보가 그 당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초대 당대표를 그 했죠. 당에 거기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저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하고 난 다음에 예, 다시 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서 고개 숙였잖아요. 정광훈한테 고개 딱 숙이면서 그러니까 고개 왜 숙여? 정치인이 누구한테 가서 고개 숙일 때는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다? 표가 있는 거예요. 표가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지 표가 없는데 그렇죠, 고개를 그렇죠. 숙이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뒤에는 교집합으로서 정광훈이 있다고 저희가 추정하는 건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김재원보다 더 문제가 이제 차명진 네. 이분 매우 센 분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종편 방송에 해봐서 아는데 야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야 이거 한덕수 쪽 잘못 걸렸겠는데 뿐만 아니라 쌍권 잘못 걸렸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못 이겨요. 그러니까 참모진도 보면 김재원, 차명진. 네, 그런데 네. 여기 참모진 겉으로 드러나서 뭐 협상 대표단이라고 이제 서울대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던데 못 그 이깁니다. 단수가 이제 잽이 안 되는 거죠.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재밌는 걸 보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식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대한 5일밖에 안 해도 되거든요. 11일 날 기한이 정해져 있죠. 11일 날 네. 등록을 하냐 마냐라고 결정이 네.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1일까지 안 되면 어차피 한 사람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단식할 이유도 좀 없고. 건강 단식과 같은 개념인 아하. 거죠. 5일 정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잘못 건드렸다.
김문수를 잘못 건드렸다. 매운맛을 몰랐던 거죠.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몰랐겠습니까? 저희가 방송 옛날부터 했을 때 경선할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이나 안철수 같은 경우는 단일화 안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홍준표는 애매모호했고 김문수 하겠습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진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한덕수 말처럼 22번이나 얘기했는데 너 왜 그래 나한테? 아니 그럼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표만 얻을 수 있으면. 아니 한덕수 표 갖고 오면 좋은 건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왜 안 해? 그러면 넌 바보야. 내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겠어? 당연히 이 두 사람은 끝까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자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도깨비 방망이 네. 당무 우선권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거야. 네. 이걸 쌍권이 몰랐다? 전 쌍권도 웃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쌍권의 이걸 몰랐을 리가 있을까? 그럼 이렇게 상황으로 가고 있다가 우리 만방으로 깨지면 한덕수도 날리고 김문수도 날리고 우리가 좀 딱 모여가지고 오래오래 잘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까지 하는 건가라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네, 그 단식하는 사진 혹시 보셨어요? 91세, 90세 해서 쭉 내려와서 막내 김무성 74세. 아, 아이고. 자, 이렇게 이제 막 혼전 중에 김문수 측에서 먼저 선빵을 날렸습니다. 소위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누가 뭐를 하면 방어적으로 이제 가처분을 하고 이런 게 보통의 예인데 거꾸로 내 지위를 내가 후보이니까 후보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 해서 뭐 원외위원장들 6명인가가 해서 내는 걸로 네. 당연히 이제 김문수 측에서 한 거겠죠. 네.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좀 전에 법원 공보관이 아예 이게 이제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예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결론을 내면 바로 공보를 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 이름만 가리고 다 오픈을 하겠다라고 좀 전에 이제 공지를 했어요. 그 얘기는 아마 오늘 내일쯤에 이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도 내일부터 또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니까 또 이제 공무원들은 또 휴일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도 결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처분이니까. 그렇죠. 네.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김문수 후보가 그런 준비를 아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만반의 준비를. 그 가처분에서 자기가 어쨌든 전당대회를 거쳐서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처분에서 기각될 사유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그리고 아예 공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부터 도장까지 받아서 후보인 게 증빙이 완전히 됐는데. 근데 뭐 당 대표 직인을 뭐 안 찍어서 뭐 아직 뭐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쌍권이 주장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경우는 그 옛날에 옥새 들고 나르세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뭐 법에 저희가 이런 걸로 이제 법 전문가까지 얘기를 드리는 건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권영세가 그렇게 한들 이미 이제 당에서 이미 후보로 확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없어도요. 그래서 임시 무슨 옥새 같은 거를 발행해서 임시 옥새. 예, 임시 옥새라는 걸 소위 말하면 지장 찍나? 네, 그런 걸 발행을 해서 나중에 후보 등록에는 별 무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법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것까지 법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는 그냥 김문수로 갈 것 같아요. 정당 생활 네, 많이 네. 해보셨잖아요. 당무 우선권이 있는데 지금 쌍권이 막 안 따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뭐 오늘 중으로 여론조사 뭐 해서 하느니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마감을 해버리겠다. 네. 강제적으로 링에 올려서 강제적으로 후보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잖아요. 네, 교체. 교체죠. 근데 그 뭐 74조인가에 그 당원 당규에 뭐 그런 조항이 있대요. 자기네. 과연 그러면 당무 우선권에 우선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대선 체제가 되면은 선대위 중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전에 있었던 뭐 박찬대 원내대표 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잠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후보 중심의 선대위 체제로 가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상임 선대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뭐 전현희 최고위원이나 김민석 최고위원들도 그 선대위원장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 중심이 철저하게.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로 가서 그 임명권도 전부 다 후보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네. 후보에게. 그래서 당연히 그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권성동, 권영세 선대위 넣기 싫다 그러면 당신들 저쪽 가. 너네 여기 참여하지 마 하면 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박노철님 감사드립니다. 내란 6개월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60% 압도적인 승리로 감동의 민주정부 수립하자. 2만 분 넘게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요. 감사드리고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은 여기서 느슨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 아주 당부의 글도 감사드리고요. 실제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또 지금 이재명 후보 전국 투어 경청 투어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가려지지 않게 다 같이 늘 관심 갖고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불구경 정도가 아니라 억울해서 지금 미국 나간다고 하면서 계속 한 발씩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안 나갈 작전. 아니 공항 갔는데 출국 금지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출금 됐습니까? 아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말하는 걸 보면 난 도대체 미국에 못 가 있겠어. 이 상황을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치는 좀 마약 같은 것 같아요. 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나는 이제 이 당에 있지 않을래. 내가 3일 전에는 알았어. 3일 전에 알았어. 야, 나를 날리려고 이렇게 했었네. 그걸 몰랐으면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알면서도 이제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좀 이왕 가시기로 했으면 좀 쭉 가셔라 그냥. 돌아오지 마셔라라고 했는데, 야, 그 말 한지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한 3, 4일 되는데 돌아올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선이 정확히 지금 딱 짜여지고 있는 거죠. 예. 윤건희, 한덕수, 쌍건으로 이어지는 요 예. 저희 과거 주류 계층이라고 하는, 주류 집단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김문수, 원래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만, 그렇죠. 김문수를 중심으로 해서 패배를 했던 홍준표와 비주류, 그리고 그 뒤에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전광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아니, 둘이, 자기가 뒤에 있다고 자기가 했대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한테. 둘이 윤건희와 전광훈은 또 서로 친하게 지냈던 건데 이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갈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두 쪽으로 딱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당권 장악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한쪽은 분점을 하는 거겠죠. 윤건희는 네.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쌍권은 지금까지 누렸던 3년의 건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반대편은 전혀 아니겠죠. 이것들을 갈아엎지 않으면 예. 정치적 미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그래서 그 중간에서 갑자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할 룸이 딱 생겨버린 거죠. 네. 이걸 놓칠 턱이 없죠. 네. 그 원내에 나오는 돈 가지고도 생활비로 쓰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만큼 생활력이 예. 대단하신 분인데 예. 이걸 놓칠 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돌아오기 위한 빌드업을 참 잘하고 있다. 예. 근데 이게 누구를 활용했냐? 김문수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희한하다. 적도 없고 친구도 예.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잊혀질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김병철님 감사드립니다. 홍카 관종 목가 얀포유님 아주 리얼하게 적절한 비유를 써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이슨님 똥하고 설사 차이래. 아이고. 네, 김병철님은 김문수 화이팅, 신용환 화이팅, 탄탄 TV 화이팅, 임세현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유, 예, 네. 고맙습니다. 훅 들어오시네 그냥. 이렇게 이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